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내 인생의 연기가 되어준 한마디, 정우승 산문집 22번째, 참지 못하면 이길 수 없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내용이 조금 기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숙 선생님, 박성욱 교수님, 저 이렇게 순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지 못하면 이길 수 없다. 한 농부가 참깨를 심어야 하는데 준비해둔 씨앗이 없어 먹으려고 냉동실에 보관해둔 참깨를 밭에 뿌렸습니다. 내심 얼어 죽은 게 아닐까, 싹이 날 수 있을까 걱정하면서요. 141쪽입니다. 그런데 141쪽. 그 전해에 봉지에 담아 보관했던 참깨에서보다 훨씬 더 많은 싹이 돋아 농부는 어떻게 보관하느냐에 따라 좋은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하 10도의 냉동실에서 참깨는 그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그래도 참깨는 언젠가는 햇빛이 비치는 따스한 땅에 뿌려질 날을 기다리며 참고 또 참았을 것입니다. 그 참깨가 예년의 참깨보다 훨씬 더 많이 싹을 틔우게 된 것은 바로 인고의 결과입니다. 만약 냉동실의 혹독한 추위를 참지 못했다면 아무리 훈훈한 흙의 가슴이 안겼다 하더라도 이미 생명을 잃어 싹을 틔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작디 작은 참기 한 알도 시련과 고통을 견뎌내는 인내의 힘이 있어야 자신을 싹 틔울 수 있다는 사실 앞에 옷깃을 여밉니다. 이준 선생님 그 참깨 이야기 하고요. 임혁 선생님 그다음 이어서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함께 이야기를 하니까 700년 만에 피어난 연꽃 생각이 납니다. 2010년 7월 8일자 신문에는 경남 함안 성산산성에서 발견된 고려시대의 연꽃 씨앗에서 피어난 연꽃 사진이 일제히 실렸습니다. 그 꽃은 연꽃의 지하 채득층에서 발견된 10개의 씨앗 중 1개에서 핀 꽃이었습니다. 비록 신문의 컬러로 인쇄된 것이었지만 분홍색 꽃잎을 활짝 피운 아라홍련으로 명명된 그 연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연씨앗은 얼마나 자신을 꽃피우고 싶었을까요? 연꽃 씨앗은 조건이나 환경이 맞지 않으면 천년이 돼도 싹을 틔우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씨앗도 한 송이 연꽃을 피우기 위해 700년이나 참고 기다려왔으니 이 얼마나 길고 긴 인내의 세월입니까? 그 친분이 있는 황토 스님한테 단단한 연 씨앗 4개를 얻어 꽃을 피우려고 노력한 적이 있습니다. 황토 스님은 물학 같은 데에 흙을 넣고 물을 부은 뒤 씨를 심어 놓으면 싹이 튼다고 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몇 달을 기다려도 물이 다 말라 다시 부어 놓아도 싹은 트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다림에 지쳐 그만 베란다 청소할 때 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후회됩니다. 700년이 돼도 꽃을 피우는 연꽃이인데 불과 몇 달도 참지 못했으니 이 얼마나 어리석고 인내심이 없는 경우입니까? 연꽃을 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칼이나 톱으로 씨에 흠집을 내 물이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는데 저는 그런 사실도 몰랐습니다. 만일 제가 연꽃씨에 흠집이라는 상처를 냈다면 싹이 돋고 꽃이 피었을 것입니다. 하늘의 연꽃씨가 꽃을 피우기 위해 흠집이라는 상처를 필요로 하는 것처럼 저도 인간이라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서 깊은 상처를 필요로 합니다. 제가 살아가면서 칼이라는 어떤 사람, 톱이라는 어떤 상황에 부딪혀 상처를 입은 까닭은 바로 인간의 꽃으로 아름답게 표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 삶의 씨앗에 상처가 나는 순간이야말로 생명의 물이 흘러들어가 인내의 꽃이 피어나는 순간입니다. 저는 지금도 90살 노모한테 네가 참아라는 말을 듣습니다. 어머니는 무엇이든 네가 참아야지 누가 참노 하고 말씀하십니다. 남이 먼저 참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먼저 참으라는 것입니다.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참을성이 부족합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조금 늦게 내려와도 그 순간을 참기가 어려워합니다. 남과 싸우게 되는 것은 결국 내가 참지 못했을 때입니다. 한 번은 지하철을 탔다가
옆자리 남자와 싸운 적이 있습니다. 그가 신문을 양손으로 펼칠 때마다 제 얼굴에 신문이 자꾸 닿았습니다. 저는 그만 참지 못하고 신문 좀 접어보세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남을 배려할 줄 모르세요. 하고 벌컥 화를 냈습니다. 화를 낸 결과는 물론 심한 말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제가 좀 더 참거나 자리에서 일어나 버렸으면 그런 다툼은 하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싸움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조금만 참으면 크게 싸우지 않아도 될 일을 당신 지금 무슨 말이야?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하고 벌컥 화를 내므로써 그만 싸움을 키우고 맙니다. 베트남의 탕리칸 스님은 화가 날수록 말을 삼가라. 화가 날 때 남을 탓하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라. 화는 울고 있는 아기와 같기 때문에 보듬고 달래야 한다고 하신 말씀은 그 순간 다 잊어버리고 맙니다. 인내심을 잃어버리는 바로 그 순간보다 더 인내심이 중요한 때는 없다라는 영국 속담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만 인내하지 못하고 인생의 중요한 일들을 그르치고 맙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가장 불행했던 순간은 참지 못하고 분노할 때였습니다. 분노는 열려있는 모든 문을 닫고 인내는 닫혀있는 모든 문을 엽니다. 분노는 제 생명을 빼앗아가고 인내는 제 생명을 꽃피웁니다. 인내 없이 연꽃 씨앗이 꽃을 피울 수 없듯이 나 또한 인생의 꽃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무인불승, 참지 못하면 이길 수 없다는 참는 것이 곧 이기는 것이라는 사자성어 속에 들어있는 참을인 자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칼날인 자와 마음심자가 합쳐진 합성어로 가슴에 칼이 꽂힌 상태를 그냥 견뎌낸다라는 뜻으로 파악됩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글자가 또 어디 있을까요? 가슴에 칼이 꽂힌 상태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한다면 그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아마 고통의 극점, 바로 죽음 직전의 고통으로 그런 상태를 상상만 해도 심한 고통이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런 고통을 참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참을 인자가 가르치는 참뜻입니다. 쥐베리는 어린 왕자에서 여우의 입을 통해 친구를 갖고 싶으면 나를 길들여 보라고 말합니다. 어린 왕자가 어떻게 하면 되지 하고 묻자 여우는 인내심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생택쥐 페리는 우정과 사랑에도 가장 필요한 것이 인내심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00년 이하 된 가게는 가게로 쳐주지 않는 일본 교토 성인들한테서는 33가지 지켜야 할 계명이 있습니다. 그중 세 번째 계명이 참을 인자가 나 자신의 주인이 되도록 마음속에 늘 새겨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부터라도 참을 인자가 제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마음속에 굳게 새겨 넣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슴속에 칼이 하나씩 다 들어있습니다. 문제는 그 칼이 어떤 칼이냐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꺼내본 제 가슴속에 있는 칼은 증오와 분노의 칼, 배반과 탐욕의 칼, 이기와 죽음의 칼뿐이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사랑과 용서의 칼, 나눔과 배려의 칼, 인내와 생명의 칼로 변화시켜야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쓴 부드러운 칼이란 시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 가슴 속에 칼이 봄날에 돋는 새순이나 우듬지같이 부드럽고 따뜻한 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칼은 버리러 강가에 간다. 어제는 칼을 갈기 위해 강가로 갔으나 오늘은 칼을 버리기 위해 강가로 간다. 강물은 아직 깊고 푸르다. 여기저기 상처난 알몸을 드러낸 채 홍수에 떠내려온 나뭇가지들 옆에 앉아 평생 가슴속에 숨겨두었던 칼을 꺼낸다. 햇살에 칼이 웃는다. 눈부신 햇살에 칼이 자꾸 부드러워진다. 물새 한 마리, 잠시 칼날 위에 앉았다가 떠나고 나는 푸른 이끼가 낀 나뭇가지를 던지듯 강물에 칼을 던진다.
다시는 헤엄쳐 되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갈대숲 너머 멀리 칼을 던진다. 강물이 깊숙이 칼을 껴안고 웃는다. 칼은 이제 정오가 아니라 미소라고, 분노가 아니라 웃음이라고. 강가에 풀을 떴던 소 한 마리가 따라 웃는다. 배고픈 물고기들이 우르르 칼끝으로 몰려들어 톡톡 입을 대고 건드리다가 마침내 부드러운 칼을 배불리 먹고 뜨겁게 산란을 하기 시작한다. 제가 마지막 것도 읽었네요. 시를. 아니, 어떻게 칼끝을 배고픈 물고기들 몰려와서 그걸 툭툭 입에 대고 건드려서 부드러운 칼을 만들고 그거를 먹고 산란을 하는지 그 표현이 표현이 정말, 아, 그래.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참아야 된다라는 말을 수도 없이 알고 책을 읽고 배우고 해도 실제로 그 상황이 발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아니 그게 저는 그게 아마 음, 그게 아마 지혜가 아닐까. 근데 오늘 그리고 연꽃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연꽃이 예. 진짜 그렇게 700년이 돼야 되고 그게 상처를 내줘야 되는 건가? 저는 네, 이해가 맞아요. 상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뭐 자연 발화될 때는 또 저거 하겠지만 어, 내가 집에서 보통 우리가 왜 그 벽시도 그냥 모내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모판 만들 때 그냥 뿌리지 않거든요. 물에다가 며칠 담가놔야 돼요. 그래서 수분 먹고 싹이 트기 쉬운 조건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제 그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연꽃 같은 껍질이 엄청 단단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우리가 그 저기 뭐야 알 구울 때. 때 약간 칼집 주듯이 연꽃도 그래야지 이제 좀 빠른 시간에 왜냐면 이제 그러고 있다 썩을 수가 있어요. 너무 오래 물에 잠겨 있다 보면 이게 썩을 수가 있는데 틈이 있으면 이제 들어가서 얘가 이제 습기를 먹으니까 싹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 이제 도움을 주는 거지. 우리가 그걸 뭐라 그러죠? 계란 밖에서 쪼아주고 동탁 무슨 동탁? 동, 줄탁 동시. 줄탁동시 그런 것처럼 약간 음, 그런 개념인 거지. 진짜 그런가 봐. 그 있네, 얘기를 나는 있네, 있네. 연꽃을 그리 보고 찍고 또 그 사연을 모르고. 땅속에 있으니까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연꽃 나오면 우리 이미옥 선생님이 같이 매칭이 되니까. 음, 음. 진짜 이 장면이 앞에다 글을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희망 이묘도 있지만 어쨌든 연꽃 이묘. 연화공주. 나 미치겠다. 나 진짜. 전 여기에서 분노는 열려있는 모든 문을 닫고 인내는 음, 닫혀있는 모든 모든 문을 걸 엽니다. 연다. 예, 어쨌든 저도 뭐 웬만하면은 주인숙이 인자가 들어있어서 어, 여기 칼날 인자는 아니지만 어질 인자가 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분노보다도 참는 걸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저는 뭐 이런 생각을 한 거 아니고 그냥 나를 위해서 그냥 내가 참자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웬만하면 분노를 안 내려고 하는데도 예, 욱할 때도 있죠. 그러면은 저도 하고 진짜. 나면 항상 후회는 하죠. 아유, 좀 참을 거. 아까 여기 얘기처럼 내가 이래서 피해버릴 걸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음, 음, 얼마 전에 저는 그 음, 유튜브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 참 생각이 나는데 이게 베트남의 틴나탄 스님이 이야기한 말이거든요. 화가 음, 날수록 말을 삼가라. 화가 날 때 남을 탓하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라. 화, 화는 울고 있는 아기와 같기 때문에 보듬고 꼭 달래야 달래야 한다. 이 된다. 대목에서 음. 우리 이제 유튜브에 뭐가 나왔냐면 어떤 남자가 지하철에서 막 시비를 걸었어요. 음, 울면서 다른 남자하고 막 싸우고 있었어요. 막 울분이 못 참아가지고 확 화를 내면서 손 막 이렇게 때리려고 하는 그런 포즈를 취해서 경찰이 왔어요. 경찰도 막 말리고 있는데 그 옆에 그래도 그럴수록 이 사람이 더 화를 내는 거예요. 막 소리를 반응을 질러가면서 보일수록. 그랬는데 그 옆에 있는 젊은 남자가 음. 이게 이제 그 에코백을 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딱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을 막 분노에 차서 소리를 지르고 막 이런 사람을 말없이 안아줬어. 그냥 음. 안아줬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그 사람이 이
어깨에 탁 기대면서 이제 이 분노가 이렇게 사그라드는 거예요. 일시 정지되는 거지. 근데 정말 그 사람이 너무 화가 나서 너무 힘들어서 마음이 힘들어서 누구한테 이렇게 화풀이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보도몸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싹 사그라들어서 이제 평온함을 찾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어, 정말 마음에 닿아서 아기와 같기 때문에 음. 보듬어서 달래면 이 분노는 또 사그라진다. 이게 그런 거 진짜 맞을 것 같아. 응.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음. 또 우리 아, 엄마도 이제 어쨌든 아빠 대신해서 이제는 경제를 살리다 보니까 화가 많아요. 보험을 하셨으니까 바깥에는 고객들한테 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막 화가 나도 막 참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참았던 게 집에 들어오면 가족들한테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습관이 드셔갖고 연세 드셔도 이제 다 잔소리가 되는 거지, 이제. 그래, 그래갖고서는 막 싸우고, 이제는 언니하고도 싸우고, 짤언니하고 싸우고 막 그러면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해요. 언니가, 야, 네 엄마 지금 화났어. 빨리 풀어줘. 진정제구나. 진정제. 진정제. 그래갖고 전화해갖고 또, 엄마, 뭐 무슨 일이야? 왜? 막 엄마가 막 얘기하면. 아, 그러니까 그것들은 왜 그런데? 아, 그런데 내가 그러면 전화해갖고 뭐라고 해줄까? 그러면 이제 저 엄마 편 들어서 막 그러면, 야, 그렇다고 뭐 네가 동생이 그런 얘기 하면 되겠냐? 그러면서 많이 그런 얘기를 하지. 내가. 아니, 그 엄마 열받게 있으니까 동생이라도 뭐라고 해줘야지 내가 막, 아, 됐어. 막 그러면서. 뭐, 엄마가 그냥 참 풀어지는 거지. 뭐, 걔도 뭐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이제 엄마가 조금 참으면 된대. 뭐 엄마가 못 참아서 그런 것 같아. 막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엄마의 마음이 이렇게 풀어지거든요. 그래서 알았어, 엄마. 내가 이제 다음에는 엄마 열받으면 나한테 전화하고 나한테 막 화풀이 해. 내가 다 받아줄게. 막 그러면 엄마가 막 웃거든요. 저 역시 주인식이다. 그러니까 딸도 저렇게 많아야 돼. 아, 근데 딸이 많아야 돼. 맞아요. 요즘에는 연세 드셔서 그러는지 아니면은 그런 게 많이 풀이 이제 많이 죽죠. 분노를 안 내요, 이제. 응. 맞아. 내 그것도 힘이 편을, 있어야지 내거든. 우리가 화를 내 내려면 얘기, 힘이 있어야 화를 내거든. 근데 맞아. 내 얘기를 들어주면은 화가 풀어지잖아. 그쵸? 부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음, 얘기를 들어달라고 하는 거잖아. 결국은. 그러니까. 예. 이제 특히 들으면 더, 부부싸움 할 때는 이제 여자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거 내 얘기를 들어주라고 하는데 남자들은 그 얘기 듣고 뭔가 남자는 항상 답을 내는 걸 좋아하니까 답을 음, 찾으려다 보면 계속 또 부딪히는 거지. 그러니까 원하는 맞아. 건 그게 아니었는데. 맞아. 그래, 얘기만 들어줘도 그냥 자기 스스로 풀어지는데.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이 그런 거죠. 반사 기법이 제일 좋다잖아요. 내가 뭐뭐 음, 했어, 그럼 뭐뭐 했구나, 그랬구나 그렇게 계속 해야 되는데 우리는 따라하지. 대화할 때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맞아, 맞아. 이거는 우리 그거 나 나는, 해결되겠다. 나는 그 반사를 어떨 때 써먹으냐. 누가 나한테 이렇게 안 좋은 소리 할 때 속으로 반사 그래. 난 안 받아. 아예 안 맞아. 받는 거. 너는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없다. 대놓고 아, 반사하면 걔가 열받으니까 속으로 그래, 알았어. 그러면서 속으로는 난 안 받아. 반사야. 막 이래. 음. 너무 재밌어. 아니, 근데 그 태도가 되게 중요한 게, 그 인생의 태도 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는 내가 그렇게 해도 돼 하고 그 사람한테 허락을 한 거래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나는 그럴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밝히고, 특히 예를 들어 뭐 이제 그런 매장에 갔는데 종업원이 나한테 그렇게 함부로 하면 그 자리를 떠나서 그 사람이랑 얘기하지 말고 그 윗사람이랑 얘기하라.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응, 응, 응. 우리 그 앞에 그랬잖아. 뭐 화를 내기보다 뭐 하면 나는 기도를 하리라. 나도 내가 이제 남편한테 한 번씩 그러면은 내가 그 말을 했거든. 한 번은 앉아가지고 토요일인가 진짜 거실 바닥에 누워서 한 시간인가 내 이야기 그때 그런 얘기를 싹다 풀어내서 진짜 내가 책을 읽고 이래가지고 그래갖고 어저께는 난 자기랑 취미 같은 것도 하나 갖고 싶고 내 얘기 다 받아줬으면 좋겠고 그 도대체 자기는 화가 나면 왜 그리 화가 그렇게 확 하는지 난 모르겠고 그 이유를 모르겠어. 우리 어디 가서 심리치료 한번 받아볼까? 막 내가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음. 싹다 쏟아내고 있으니까 한 시간 넘게 그 얘기를 내가 정얼정얼 했어. 하고 나니까 하는 말이 또 엄마가 내한테 무슨 얘기하는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 시댁이라는 음, 할머니가 음, 음, 네 음, 뭐라 하시거든. 음. 내가 이따가 자기 내 얘기 들어줘서 고마워. 이 얘기를 이렇게 했어. 하고 그 다음에 어저께는 걷고 온다 하길래 나는 내대로 뭐 하고 가고 걷고 자기는 자기대로 걷고 이랬는데
그래서 도서관 가볼래? 이러는 거야. 그래서 도서관을 갔어. 가가지고는 어제 한 2~3시간 책을 보고 왔어, 같이. 그다음에, 잘하셨네. 그래가지고 자기 책 하나 빌려가고, 책을 읽으면은 금방 읽어요, 그냥. 뭐라더라, 400년 동안 사랑받는, 받은 인생의 고전, 아주 세속적인 지혜책을 빌려가고, 반 정도 훌쩍 읽어버리고, 그래 어제 같이 돌아왔는데, 아, 내가 이야기한 보람이 있구나,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게 책을 안 읽었으면 이거 못했겠는데, 나는 언제 자기가 화낼 때마다, 그럴 때마다 나는 고하면 안 지를 거야. 나도 화낼 거야. 나는 두 손을 모아 기도할 거야. 내가 그랬거든요. 이명이 많이 컸죠. 이 지금 여기에 참지 못하면 이길 수 없다. 음, 이것이 앞에 그 해가 질 때까지 분을 참지 말라라고 했던 우리 제목이 있었잖아요. 음, 그때 거기서 또 얘기할 게 티니탄 스님이 이야기한 게 화를 화가 풀리면 인생도 풀린다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아무 말이나 제가 행동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 읽고 거기에서 화를 내고 분노는 사람을 망가뜨린다, 깔아먹는다, 막 안좋은 말 다 끄집어냈거든요. 다 끄집어내고 화를 내는 거는 이런 거래. 왜 영혼을 깔아먹는 화를 낼까? 세상에 좋은 말도 많은데 막 이제 이러면서 쫙 하면서 지적을 했어요. 근데 그 남편은 화를 한번 내고 나면 그 다음에는 절대 말이 없어요. 그것도 이해가 안 가고 분노할 때는 왜 그러고 싶어가지고 이번에는 어떻게든 내가 같이 좀 대화를 풀어가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여튼 생각하고 질문한 탓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효과 본 것 같아. 어제 도서관에 가가 책도 보고 이 뭐야 이제 또 기록해고 또 글 써야 되겠다 하면서 하여튼 그런 시간을 가져봤어요. 이 책 덕분인 것 같아. 이런 말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이렇게 어떻게 좋고 고마워보다는 불평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너가 나를 제일 이해해 줄 사람을 생각하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제일 이해받지 못하는 게 어떻게 보면 배우자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어제 무슨 수업을 하다가 그냥 어 그냥 뜬금없이 문자 보내는 미션을 줬어요. 응, 그래가지고 제가 신랑한테 이렇게 보냈어. 여보 늘 부족하고 정신이 없는 나를 이뻐해주고 요즘도 이렇게 요새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거든요. 많이 힘들 텐데 내색도 안 하고 부모님께 잘해줘서 고마워요. 사랑해요. 이렇게 문자 보냈거든요. 응, 응. 답을 읽어드릴까요? 좀 시간이 걸려요. 워낙 길어요. 닭살이 돋을 수도 있어요. 여보 고마워요. 당신을 볼 때마다 내 마음은 늘 한없이 무겁기만 합니다. 솜털처럼 곱디고 온 당신, 착하고 착한 당신을 고생시키고 있는다. 그런 당신의 얼굴과 마음속에 근심 걱정을 어서 빨리 걷어내주고 싶은데 그게 아직은 내 맘처럼 되지 않아 있어서 마치 커다란 돌덩이 하나를 머리 위에 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벌써 1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삶의 무거운 껍데기를 겨우 한꺼풀도 못 걷어낸 듯합니다. 그러나 지금 삶이 어둠 속의 터널이라면 희미하게나마 희망의 빛이 저만치서 보이고 있으니 조금 더 걸어가노라면 환한 광명의 그날의 분명 맞이할 수 있으니 슬기롭게 잘 걸어갑시다. 부모님도 자식들도 우리가 건사해야 할 천륜입니다. 슬기롭고 지혜롭게 보살피며 살아갑시다. 나는 당신이 하는 모든 것들이 잘 되기만을 마음속으로 기원하니 당신도 중도 포기하지 말고 끈기 있게 잘 해주기 바랍니다. 돈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잠시 머물기도 하고 또 흘러가는 것이니 없다고 마음 졸이지 말고 순리에 순응하며 최선을 다해 봅시다. 무엇보다도 이런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념해야 하니 당신도 이런 점을 새겨두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동안 서로를 마주보고 의지하고 사랑하며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모든 이들에게 빛과 소금과 같은 멋진 인생을 잘 펼칠 참 보람 있는 길을 걸어갑시다. 참 좋은 당신, 세상에서 가장 착한 당신. 그런 당신과 함께하는 난 눈물 겹도록 고마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여보, 건강하고 사랑합니다. 눈물 안 흘리시나요? 야, 글을 엄청 잘 쓰시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답을 보내주시니까 나는 네 줄로 여보, 나 짜증내고 이러는데 정신없이 맨날 뭘 한다고 막 벌려놓기만 하니까 미안해 이렇고 했는데 딱 이렇게 답장을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 시인이 그 계시네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정말 거기다 그러니까 이제 진짜. 아니 장미꽃 다발하고 자기랑 나랑 같이 찍은 사진 이거 같이 이렇게 보내셨더라고요. 야, 세상에 예, 시인이 그 계시네. 우리 행님 보면 있잖아요.
지난번에 가서 뭐 이에 어쨌든 나를 안 만나줘서 내가 못 만나고 왔는데 바쁘다고. 그래서 한번 뵙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이렇게 가끔 요즘엔 아니지만 전에 가끔 옆에 와가지고 얼굴도 내밀고 말도 한 맞아. 말씀 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음, 거기에 보면 이 사람 냄새가 나는 음, 분이야. 사람 냄새가 나는 분이라서 음, 지난 토요일 날 김홍신 작가의 이제 오프라인 강의를 듣고 왔어요. 음, 김홍신 작가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 인생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대요. 괴로움이 없는 사람, 그리고 자유로운 사람이래요. 근데 괴로움이 없는 사람은 인간이 아니래. 맞아요. 괴로움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인간다운 존재가 바로 괴로움이래요. 그런데 괴로움을 끝까지 가지고 가면 안 된다는 거야. 그게 뭐냐면 그래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대요. 자유를 생각하면 이제 서울대 공원에 그 동물들 있잖아요. 우리 어항에 그 붕어를 이야기하듯이 서울대공원에 동물들이 새집 같은 있는데 거. 음. 걔네들을 여기에다가 이제 뭐 꼬리표를 달아가지고 야생에다가 방류를 하잖아요. 그러면 수명이 30% 이상이 길어진다는 거야. 음. 그러니까 고통이 있지만 거기에서 자유를 찾아 떠나는 그러니까 우리 뱃샘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천과 군산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어르신들을 섬기고 또 그 안에서 둘이서 아웅다웅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돌아서서 이렇게 보듬는 그런 게 아마 우리가 살아가는 근데 오늘 아침에 기가 막힌 이야기를 우리가 음, 다른 분을 통해서 들었잖아요. 우리 이미옥 선생님을 통해서 그 묵뚝뚝한 경상도 또 갱상도잖아요, 갱상도. 포항 사나이가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어떻게 상대편한테 다가가느냐. 아까 우리 박 교수가 얘기했잖아요. 지하철에서 그 난리 치던 사람이 가서 이렇게 꼭 안아주니까 그 달라진 것처럼 내 남편에게 전에는 나도 앙왕거리고 이렇게 대들다가 그날은 그렇게 얘기하니까 한 시간이나 긴 시간을 들어주고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그래 오늘은 나하고 당신하고 같이 도서관에 갑시다라고 같이 가서 책을 읽어주고 이해해주고 이렇게 공감해주는 그 말, 그 한마디. 우리 주인숙 선생님도 토요일 날 남편분 이야기할 때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 따뜻한 스토리를 이야기해 줬잖아요. 이게 아마 과거에도 그렇게 해왔지만 지금 요즘에 다시금 그런 어떤 이 따뜻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 아닐까. 지금 아마 김혜지 소장님이 한마디 하고 싶었을 거예요. 우리 주인숙 선생님이 어머니가 보험을 했는데 밖에서 스트레스 받으니까 집에 와서 했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마 김혜지 소장님은 집에 가서 퍼붓진 않을 것 같아요. 어떠셔요? 저는 안 그래요. 그냥 저는 밖에서 있었던 일은 집안으로 안 갖고 가. 그리고 맞아요. 별로 생각 안 나요. 그 좋은 거, 제일 스트레스를 좋은 거. 어떻게 푸세요? 저는, 그러니까 오히려 밖에 나오면 또 집안일을 잊고, 아, 저 스타일이네요. 집안에 나가면 들어가면 들어갈 밖에 생각 일을 안 하고, 잊어. 들어앉아 있으면 밖에 생각 안 하고. 그래서 일하고 가정하고 분리를 그러니까 처음에 힘들었겠죠, 아마. 근데 이제 분리를 잘해서 그렇게 지장은 주진 않고요. 뭐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계속 참아야 되지? 뭐 이제 그런 생각은 들어요. 제가 요즘에 갱년기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제 어저께 사춘기, 감정적으로 오셨나 보다, 김정리가. 예, 그 사춘기 나더라고 싸웠거든요. 이 음. 비전트리 같이 싸웠는데, 태국이 비전트리랑 같았는데, 어제 특송인데, 1부에 봉사도 안 가겠다 그러고, 2부 딱 됐는데,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음. 이제 막, 어쨌든 막 다퉈가지고 걔는 이제 교회 안 가고, 음. 예, 그러고선 지금 냉전 중인데,
감정으로 왔나 봐요. 이 그러니까 조절을 문명기가 잘. 근데 그걸 열린 인지하시고 있으시면서 이제 그걸 좀 약간 여기 아까 여기 그랬잖아. 화도 보듬고 다 이렇게 안아주고 해야 된다고 하듯이 얼러줘야 된다듯이. 그 선생님 스스로 선생님이 남이 나 이 감정 이러니까 네가 날 알아줘 보다는 선생님이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 그때 그때마다 내가 나를 안아주고 보듬어 주는 게 진짜 필요한 것 같아. 그냥 뭐 하나님만 찾는 거지. 음. 아, 근데 이제 뭐 김용신 작가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냐고. 나. 나, 예,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 동시에 그러니까 나라는 아까도 거지. 얘기했잖아요.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이 인간이 살아가는데 인간 안에 고통이 없다라면 그건 인간이 아니라는 거야. 인간이 지구를 지배하고 이 우주를 지배하고 살 수 있는 것은 그 고통 속에서 그것을 이겨내는 힘인데 그 안에는 그 내가 나를 찾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나를 만들어가는 그거를 통해서 지금 같은 거 있잖아요. 내 속에 쌓아놓으면 언젠가 폭발해버려. 그래서 그거를 지혜롭게 내가 그래서 취미를 만들고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 나를 사랑한다는 게 이제 그런 것일 것 같아. 그래서 음. 혜지 소장님도 지혜롭게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 말은 그렇게 해도 제가 보기에 있잖아요. 혜지 소장님은 나름 있잖아. 그런 거를 잘해.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거를 잘 하시는 분이야. 아니 뒤에 사진이 있잖아요. 눈꽃 사진이 있잖아. 그 누가 찍은 거예요? 그 1억짜리 하신 사장님이 몇 장 보냈더라고요. 그렇구나. 제가 보낸 게 아니고, 예. 우리 동네 사진이네. 모든 동네 사진이네. 아, 와, 예. 진짜 우리, 저도, 예, 저도 어제 이제, 여기 수사모 사람들이 어제는 안 모여가지고, 우리 박 교수도 몸이 좀 불편하다고 목이 잠겼다가 안 나가서 이제 다른 한 분하고 이제 같이 갔거든요. 같이 가서 막 일하고 사진도 찍고, 아줌매하고, 남들이 보면 이상하게 봤을 거예요. 뭘 이상하게 쟤들 봐요. 뭐야. 부부인지 알지. 근데 부부려니 얘기하는 그러지. 거, 얘기하는 거 보면 자기 남편 얘기하고 막 음, 그러니까, 음, 음. 그러니까, 그런데 어떻든, 그렇게 산에 가서 진짜 예뻤어요, 어제. 어제는 눈이 물을 안 먹어서 음. 진짜 있잖아요. 이렇게 막, 눈 안 산호처럼. 먹은, 물 안 먹은 눈 아시잖아요. 음, 음, 눈꽃처럼 그렇게 나무에 이렇게, 아까 지금 보이는 거, 음. 그게 눈 이 솜처럼 그게 하나하나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거기 가서 막 이렇게 그게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새로운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 김혜지 그래서, 소장님은 운전하고 다니면서 좀 해소하지 않아요? 저는 이제 운전하는 것도 좋아해서 2시간 정도 뭐 고객 만나러 가는 거는 뭐 괜찮아 하는데, 아까 그 책 속에 보면 뭐 참깨 얘기 나오고 연꽃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결혼하는 순간부터 이제 어떤 물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뭐 이제 계속 힘듦이 있긴 했는데, 그 어저께 말씀도 뭐 세상의 걱정 근심 또 이제 물질로 오기도 하고 또 이제 그 정욕이라던가 뭐 이제 세상에 뭐 길들여지는 뭐 하여튼 그런 세 가지로 오는데, 그러니까 가라지가 세 가지로 오는데 세 가지가 다 한꺼번에 오지는 않는다.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있는 분들 우리 기도합시다 이러는데 나는 세 가지가 다 왔거든. 가지고 그 세 가지가 다 오니까 막 이제 막 눈물이 펑펑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동안에 이제 소장을 하면서 경험했던 것들은 큰 고난일수록 축복도 크다라는 것을 이제 좀 알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나한테 뭐를 하시려고 이렇게 얼마나 이제 큰 그릇을 만드시려고. 이렇게 하시나 막 서러운데 과거에 막 간증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뭐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막 제가 막 머리를 때리는 거죠. 막, 제대로 야, 잘못하셨네. 이런 바보 같은 거 왜 그런 거를 왜 강의를 하러 다니게 해달라 그러지? 왜 간증하면서 다니게 해달라고. 지금이라도 바꾸세요. 지금이라도. 그래서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음, 어제 이야기 들은 거 토요일 날 이야기 들은 거 하나만 더 해드리면 네. 김홍신 작가가 그
후베이에 꼬임에 꼬드기여갖고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봉을 한번 다녀왔대요. 김홍길, 예? 김홍길, 그러니까 어몽길. 아니 김홍신 어몽길. 저기 작가님이. 네, 예, 어몽길. 어몽길 씨한테 꼬드김을 당한 게 아니고 음. 후배한테 꼬드김을 당해서 갔는데 가기 전에 어몽길 그 대장한테 전화를 했대요. 내가 여기 히말라야 가는데 거기 그 사람은 히말라야를 다 이렇게 오른 사람이잖아. 그래서 야 갔다 오는데 그 어떠냐 거기 힘들지 않겠냐 그랬더니 아유 거기 괜찮아요. 그냥 다녀오세요. 편안하게. 그래서 가보니까 죽겠더라는 거야. 그래갖고 이게 이 옆에 있었으면 막 이렇게 막 두들겨 예, 패주고 그 싶었겠지. 정도였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는 이제 베이스 캠프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시간 내에 도착을 해야 된다네요. 그렇지 않으면 얼어 죽을 수가 있어서 음, 그래서 이제 베이스 캠프에 갔는데 거기에서 후배가 그러더래요. 저거 보이지? 저거 빙벽을 넘으면 빙벽을 올라가면 히말라야의 모든 그 높은 봉우리를 봉우리가 볼 다 수 보이는 있다고. 진짜 좋은 곳인데 거기까지만 좀 가시죠 그랬더니 어땠을까요? 간다고 그분이 했겠죠. 어차피 고생한 거. 올라가서 보니까 진짜 너무 대단하더라는 거예요. 음. 그런데 여기서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이야기하려는 그래놓고 다 내려왔는데 스틱을 2개를 갖고 이제 평지에 오니까 그 스틱이 너무 무거운 거야. 이 스틱 2개가 너무 무거워서 버리고 싶더라는 거야. 그 위에서는 스틱이 생명이었는데 밑에 내려오니까 버리고 싶더라는 거야. 근데 버릴 수가 없었대. 왜 못 버렸냐 하면 그거는 빌려간 거라 반납을 해야 돼서 버릴 수가 없다. 나는 이게 기념이라서 못 바로 버리는 줄 알았네. 예, 이게 바로 인간이 가진 변덕이라는. 그럼 변덕이 나쁜 것일까요? 아니지. 근데 그렇지. 자연적인 거 김홍신 작가가 아닐까요? 김홍신 작가가 하는 게 인간의 변덕이 없으면 인간은 변덕이 없으면 인간이 인간이 아니래요. 아니야. 결론은 변덕 인간이 아니야. 예, 변덕스러워야 한대요. 음. 그런데 그 변덕을 좋은 쪽으로 좋은 변덕으로 그렇게 이용해야 하는데 그게 지혜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까 고통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다. 변덕이 없으면 인간이 아닌데 그 고통을 고통으로만 끝내면 고통스러운 인간이 되지만 그거를 어떻게 했든 자유로다가 이렇게 내 것으로 만들어서 새로운 자유를 찾아서 갈 수 있는 그런 걸 해야 되는 거고 변덕은 당연한 거야. 근데 그 변덕으로 인해서 저 변덕쟁이야라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은 뭔가 에너지를 얻고 살아가는 그 좋은 긍정적인 면을 우리가 끄집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하여간 이분은 인문학자다 보니까 이야기하는 것이 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해주는데 되게 많이 공감을 하는 시간이었거든요. 오늘 김미 교수님 이야기 듣고요. 이제 어떤 인생에 누구하고 싸워도 이건 우리가 진짜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이구나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저는 남편이 성격이 약간 좀 급해가지고 뭐 하면 확 화를 내면 그거 내가 되게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최근 인간이 요 되는 근래 과정. 진짜 내가 그럴 때마다 나는 이제 자기 화날 때마다 무조건 두 손 모아 기도할 거야. 그랬듯이 이 과정이 이 과정이 없으면 인생이 무슨 재미? 이제 이 생각이 툭 드네요. 얼마든지 즐겁게 음, 나는 이제 얼마 그만큼 연륜이 공부하셨어. 깊어졌다는 거야. 도를 깊어진 거야. 닦으셨어. 아니 저는 오늘 이미호 쌤 그 아까 도서관 간 얘기 듣고 어, 우리가 볼 땐 도서관은 가는 게 그렇게 큰 일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냥 가서 뭐 각자 또 대화를 하는 것도 아니고 니는 네 책 보고 내는 내 책 보고 이건데 그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그래 그러면 내가 우리 와이프랑 공통적인 취미를 하나 해야 되는데 뭐를 해야 돼 할 때 자기 걸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난초 키우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럼 우리 여보 같이 화초를 키워볼까가 아니라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 생각한 거야. 그랬을 때 선생님이 책 읽는 거를 제일 좋아하니까 하면 이제 같이 글까지 써주시는 못하겠고 그랬을 때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걸 해주신 거야. 그냥 이런 거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중에 최고.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그래? 하고 한 게 아니라 신중히 생각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거를 같이 해줄 때 우리 와이프가 좋아할까?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거가 아니고
그래, 너가 좋아하는 게 그 중에 뭐 10가지가 있으면 그 중에 뭘까를 생각했을 때 최고가 책 읽는 거였지. 그래서 같이 가자고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거는 뭐 돈이 들거나 이런 건 아니었지만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동행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두, 그러니까 저기, 남편분들은 도서관 가는 게 가자 그러는 거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우리 집에 있는 옆집이는 절대 이 세상에 하늘이 무너져도 가지 않을 사람이야, 가지 않을 사람. 평생 그러니까 소원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가지 않을 사람. 그거는 있잖아요. 장담하는 게 아니야? 그거는 단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왜 그러면 그 인간이 변하면 어떻게 할 단정하면 건데? 돼. 그 그 인간이 인간이 변하면 어떻게 할 변하면, 건데? 인간이 돼가고 있구나.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저 인간도 변하는데 그 인간은 안 변하겠냐? 아니, 말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해본 적 있어? 아니 아유, 중요한 게 있잖아요. 중요한 수도 게 없이 하지, 수도 없이. 그러니까 말을 하지 마라. 우리 말하지 마라. 이미혁 선생님이 도서관 가자고 얘기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결국 이미혁 선생님이 그 얘기 한마디 했대잖아. 나는 이제 앞으로 당신이 뭐라고 하든지 나는 두 손 모으고 기도할 거야. 그 이야기에 아마 남편이 감동했을 수도 있어요. 그냥 모든 다른 말이 필요 없는 거야. 당신은 내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나하고 이렇게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그런 삶 속에서 나를 이해해 준 유일한 사람인데 그것을 앞으로의 삶도 나를 이해해 주는 유일한 사람이 당신이라는 걸 내가 오늘 그 한마디에서 느꼈어라는 것의 어떤 해답이 아닐까. 해석도 참 잘한다. 보다 해몽이에요. 아, 나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인간, 그 인간, 저 인간이 다 변하는 것 같아요. 그쵸? 아, 독서의 힘은 대단하다. 나는 지난 토요일 날에 야, 진짜 제가 집에서 3시 반인가 4시에 나가가지고 그 9시에 올 거라 생각 못 했어요. 우리가 이 짐식을 그렇게 오래 막 할 줄 몰랐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감사 보고도 하고 막 사진도 찍고 이제 했는데 보니까 박 교수님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차 안에서 이제 오면서 또 보니까 네, 교수님 들어갈게요. 하니 옆에 선생님들이 다 같이 차 타고 선생님 받았어. 선생님 어디가? 아니, 춤에 들어가. 춤에 가야 돼. 이제 그렇게 한마디 하고 여기 이제 재험 선생님은 글 쓰고 책 쓰고 있다는 걸 알고 자꾸 제가 공개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지난 토요일 날 이민기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게 생물학적으로 가장 먼 존재 그리고 아니 생물학적으로는 가장 가까운 존재인데 심리적으로 심리학적으로 가장 가장 먼 먼저. 존재 부모라 그랬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 이제 부모님한테 그 말을 못 해가지고 내가 죽으면은 이 자식들이 이제 뭐 저거 하면서 그래 저는 그 두 마디를 명언처럼 제가 간직하고 별표를 쳐놨어. 아 정말 이 말이 맞는 것 같아. 우리도 막 아버지한테 애교 부리고 다가서고 그렇게 못했거든요. 저도 그래서 뭐야 생물학적으로는 가장 가까운 존재인데 심리적으로는 가장 먼 존재다. 이 말을 딱 새겨 들으니까 아 그거구나. 그러면서도 막 다가서지 못하고 이랬는데 아 진짜 나도 그래 이제 그래가지고 그 얘기 듣고 우리 아들한테 엄마한테 칭찬하고 싶은 거 10개를 가면 얘가 부담될 것 같아서 한 2개만 3개만 하다가 갈수록 늘려나가야 되겠다. 제 그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다. 이민기 교수님 무조건 실행을 해야 되고 실천해야 되고 이제 이거를 많이 강조하시기 때문에 저도 조금 이제 질문을 가족 저번에 1책을 썼으면 이번에 가족 이제 2번째 책을 쓰면서 세상에 이제는 그 질문도 성숙하는 것 같아요. 글을 쓰는 습관을 제가 들였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으로 4번은 고치고 10번은 고치고 100번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그 책을 등록하려고 내가 박 교수님하고 약속한 거 있잖아. 제가 딱 3권은 등록하겠다고 100일 동안. 어제 이제 가족 투를 적어놓은 게 있었어요. 그거를 보면서 또 뭐를 할까? 또 하나를 더 추가한 게 3가지 질문을 넣었어요. 이렇게 하면 가족을 행복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질문을 지금 3개를 넣다 보니까 아, 그래, 맞아. 이거구나. 이렇게 해서 글이 바뀌구나. 이제 그거를 제가 느꼈어요. 예, 참, 뭐라고 해야 되나. 내가 하려고 하니까 다 내한테 와지는 거, 그 질문들이 이야기가 와닿는 거, 이런 게 되게 소중했어요. 맞아요. 하여튼, 책이, 네, 할 얘기는 무진장 많은데, 네, 박 교수님 한 시간은 말씀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아니면 책을, 저 나가고 아니야, 이제 다 여러분들끼리 끝났어요. 이야기를 그래서 하시든지. 책을 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나의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글감이라고. 맞아, 네, 맞아. 정말. 안 쓰려고 하면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쓰려고 하면 모든 것이 다 보인다. 라는 것들이 우리 이민옥 선생님한테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58분이네요. 사진. 사진 찍어야지. 네, 우리 김민수 선생님이 한 말씀 그래도 해주시고 사진 찍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우선. 네, 제가 좀 목이 안 좋아가지고 응. 패스할게요. 네, 네, 네. 네. 아유, 감기 걸리셨나 보네. 목이 많이 안 좋으시네. 네, 우리 네, 최성현 사진 선생님. 한번 찍고요. 예, 사진 찍겠습니다. 네, 여기 예, 하나, 둘, 셋. 그런데 최성경 선생님 무슨 축제예요? 아, 무슨 축제야? 끝났어요? 예, 배경이 뭔 축제라고 써 있는데 머리 아. 스타일이 바뀌어서, 필창교사 축제. 머리 스타일이 그 바뀌어가지고 엄청, 한 10년은 젊어 보여요.